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이 자리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였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복음방송에서도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실황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장로님, 이 국가 기도의 날이 어떤 날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걸 겪으면서 저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저희들은 주 정부와 특히 새로 들어선 연방 대통령과 정부가 상당히 기독교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러니까 5월 첫 목요일이 매년 그 National Day of Prayer, 네. 국가 기도의 날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250년 전에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도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의회가 국민들에게 The Days of Fasting and Prayer,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요청을 늘 했었고, 그리고 정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70년 전에 1952년에 연방의회가 법으로 정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을 정한 건 아니었고, 네.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이렇게 Day of Prayer, National Day of Prayer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월 첫 목요일로 정해진 것은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게 관련된 법을 사인을 함으로써 Public Law 100-307 이제 그때부터 5월 첫 목요일, 어제였죠. 네. 그 National Day of Prayer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제 도전을 받기는 해요. 왜 이런 것을 정부의 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2011년에 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그 단체가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참 이름도 특이합니다. 네.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종교로부터 자유롭자라는 이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폐지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1년입니다. 10년 전에요. 당시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데, 네.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매년 70년 전부터 이제 매년 대통령이 법으로 인해서 이 proclamation, 선언을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카운티 정부도 그렇게 하고, 주 정부도 그렇게 하고, 이제 선언문 proclamation을 많이 이제 하는데, 이 기도의 날을,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서 올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문 proclamation을 서명을 하고 공개를 했는데, 이 UC Santa Barbara American Presidency Project이라는 단체, 연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미국의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보장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단체인데, 연구 단체인데, 좀 이번 그 선언문은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기도의 날에 공개한 선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상하게 이번은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알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단체에 의하면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 이게 지난 70년 동안에 처음으로 그 선언문에 국가기도의 날 선언문에 문구에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 빠졌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조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를 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해 온 대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이 미국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어느 때보다 예.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예. 자,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이 성교육 관련해서 SB 217 법안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이분들이 특히 캘리포니아의 좌측에 계신 정치적으로 좌측에 계신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립학교 캘리포니아 이 공립 퍼블릭 스쿨은 이제 주 정부가 이렇게 재정의 거의 90몇 %를 부담을 하고 연방 정부는 사실은 교육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정부에서 이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다시 만들면서 그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왔던 그런 젠더 아이디올로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문란스럽고 동기로 그런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이제 그런 그걸 추진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부모들과 가정들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이 주 상원의원 한 명을 이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때 발의했던 법안은 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런 문란한 성교육을 받는데 그 부모들이 원치 않으면은 아이가 원치 않으면 opt out 나는 그것을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네. 그런 것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반대로 그분이 당시에 발의했던 법안은 opt in 원하는 사람만 나는 그 교육을 받겠다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그 교육을 시키라 그런 법안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극히 이제 상식적인 법안이었는데 뭐 그때 우리가 다 결과를 봤지만은 완전히 이거는 부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극히 상식적인 법안인데도 그렇게 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는 그분들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나이에 성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은 나이에서도 아이들에게도 네. 그 젠더에 대해서 너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어떤 그 자신의 성 정체성과는 별도로 너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성관계에 있어서도 이성과도 굉장히 문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게 관련해서 이제 이분이 내놓은 그 SB 217 이 법안이 이름이 Sex Education Transparency 투명성이라는 네.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5월 달이 무슨 달이냐면은 National Sex Education for All이라는 달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예, 이게 누가 이것을 하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낙태 찬성하는 혹은 낙태 시술하는 단체들 혹은 젠더 아이디올로지를 옹호하는 단체들 네.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문란한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5월 내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자신들의 이 이념이나 메시지를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National Sex Education for All month 그게 오늘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B 217 Sex Education Transparency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은 이제 북쪽에 계셔 있는 지역에 있는 디스트릭트 1에 있는 이제 주 상원 의원이신 공화당 소속이십니다. 네. 브라이언 달. 이분이 그 지난 특별 선거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에 주 상원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주 하원에 있었는데 주 하원에서 공화당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내 총무겠죠. 리더였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세크라멘토에 가서 그분 사무실에서 이제 만났을 때 하루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발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자료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성교육 자료를 교육구들이 스쿨 디스트릭트들이 부모님들에게 알리게 하고 커리큘럼을 학교와 온라인상으로 그 학교 웹사이트나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에 비치해서 부모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제 네네. 가고 있냐면은 이 내용을 보고 싶다, 이 성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해도 잘 보여주지 않는 디스트릭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하는 디스트릭트 있고 네. 그리고 이 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라든지 그것이 가야 되는데 아예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학교나 디스트릭이 있고 혹은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보내지더라도 아이들이 보통 이제 잘 잊어버려요. 부모에게 네.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그런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성교육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가 그런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염려스러운 부모님들이 이 교육구나 이 학교나 가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제가 3월 달인가 아마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에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의가 된 것은 이제 올해 1월 13일 날 발의가 되는데 3월 10일 날 커미티 히어링을 하고 투표할 때는 당시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 3대 1로 부결이 됐고 그러나 그 회의에서 이것을 수정을 하면은 아마 그 반대한 쪽에서 그 조금 이렇게 문제 삼은 그런 내용이 있겠죠. 네네. 예, 그걸 수정을 하면은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reconsider 하기로 그렇게 하고 4월 28일 날 수정된 법안, 이 법안을 조금 수정한.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이언 달 의원이 상당히 노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의회에서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같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제출한 그런 법안도 극히 상식적인 법안임에도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목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은 노련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법안 수정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그 4월 28일에 있은 그 수정안을 놓고 first reading 이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first reading, second reading을 하고 이제 그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first reading에서 4대 1대 2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5일에 있었던 커미티 second reading에서 또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에 appropriation committee로 보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본회의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본회의로 참 이런 물론 이제 내용은 아주 쉽고 가용이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래도 이런 내용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아마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한 25% 정도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법안이 수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이 성교육 커리큘럼을 투명하게 오픈한다는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친구 이 상원의원의 그 세크라멘토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물어보니까 네. 그 정확한 수정 내용은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큰 그 내용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부모에게 공개를 하자는 것은 네. 그거는 거부할 수는 사실 없는 상식적인 그렇죠. 법안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거부하는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를 숨기겠다는 네. 예, 그런 의도로밖에는 뭐 비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금만 이제 그분들이 원치 않는 뭐 이렇게 단어라든지 몇 가지 표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이렇게는 이분이 또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련한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통과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다른 소식 어떤 소식 있나요? 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리콜 이 조금 이제 진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리콜 소환을 투표를 하기 위한서 필요한 숫자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이 이미 되었고 네. 그래서 주 정부가 정부처에서 그 숫자는 충족이 됐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각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국에서 이제 서명하신 유권자들에게 다시 서명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이루어져서 그 숫자가 서명한 숫자가 이제 필요한 숫자를 충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는 이제 뭐 투표를 못하게 되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지금 뉴섬 주지사는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을쯤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가을쯤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이제 정치적인 투표니까 이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네. 정치적인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자기가 소환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사태가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의 수치가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독감의 수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교도 다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정치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이제 지금 이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당일날 투표에 두 가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 투표는 소환을 해야 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투표 용지는 소환이 됐을 경우에 누가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주지사가 되어야 되겠냐 새로운 주지사를 선출하는 그런 투표 같은 하게 되는데 네. 벌써 한 12명이 이제 이게 intention to run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겠다고 벌써 이제 의사를 밝혔죠. 의사를 밝혔고 네. 그리고 추가로 한 6명 정도가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주지사 선거 때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이제 뉴섬 주지사에게 진 존 칵스라는 그 공화당 그 후보가 또 대출마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언론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6년도 올림픽 때 그때가 몬트리올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에 브루스 제너라고 아주 백인 멋지게 생긴 이 10종 경기 데카틀론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아주 멋지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 제너가 섹스 체인지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제너가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그것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주지사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이 성향을 볼 때에 네. 지금 주지사 임기가 주지사 다음 선거가 내년 11월 달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남은 거거든요. 이번 가을에 선거가 있게 되면은 당선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 소환 선거 때는 물론 이제 특별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소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화당 그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네. 이제 물론 뉴섬 그 주지사는 그때까지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호감을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돈도 많이 쓸 테고.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올해 선거 이 소환이 되고 공화당 그 주지사가 생기더라도 네. 그 제 생각에는 그 내년 선거에 1년 후에 있는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 유권자들의 성향을 볼 때에 네. 너무나 이렇게 이 선거 때마다 너무나 많은 다수의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계속 뽑아주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4분의 3을 민주당이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서 주지사에게 서명을 하라고 이제 제출하는 경우에 이제 주지사가 비토를 하는 경우, 거부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주회가 그 주지사의 비토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이제 3분의 2거든요. 근데 3분의 2 선을 민주당이 훨씬 더 넘겨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주지사가 비토를 하더라도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법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통과가 되는 관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주지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의 상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예. 그런 위정자가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조금 좀 지금과 같이 한 정당이 일방적인 그런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좀 네. 인식을 하고 네네. 조금 힘의 균형을 어떤 한 정당을 밀어주기보다는 을 주기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이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옛날부터 골든 스테이트라고 아주 정말 캘리포니아만큼 좋은 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 장악을 해오면서 세금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규제도 많으니까 기업들도 많이 떠나고 그러면서도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을 감당을 못하고 아리조나나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다른 주로 가서는 그때 거기 가서도 또 이제 투표할 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주들이 조금 이제 조금 이 균형이 또 다시 재편성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예, 그 선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좀 우리가 오늘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그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우리 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그 인구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센서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있었고 2010년도에 있었고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죠. 센서스를 바탕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선거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방 하원 지역구들과 주 상원 지역구들 그리고 주 하원 지역구들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조정 리디스트릭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우리 캘리포니아가 그 이 프라이머리 선거 예비 선거가 무슨 달에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3월 달에 있었어요. 네. 원래는 우리가 6월 달에 넣었었거든요. 6월 달에 예비 선거가 있고 11월 달에 본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옮겼어요. 있는 경우에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제일 많은 주임에도 다른 주들이 먼저 예비 선거를 끝냄으로 인해서 이 6월 달에 예비 선거를 하는 캘리포니아의 그 예비 선거 결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영향을 못 미치는 대권에 그런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이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그걸 3월 달로 옮겼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이 처음 경험한 거니까 선거에
11월 달에 이 선거는 길래 내내 우리는 선거 운동만 하고 캠페인만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피곤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작년 9월 달인가에 이제 주의회가 이걸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대선이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연도의 선거는 예비 선거는 3월 달에 하고 대선이 없는 중간 선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선거 예비 선거는 6월 달에 하자. 그래서 6월과 12월 달에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리디스트릭팅이 인구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네. 리디스트릭팅을 이제 일찍 끝내야지. 왜냐하면 내년 2월 15일쯤에 되면은 이제 이 출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자기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상당히 이 리지스트링이 원래는 이제 주의회가 했었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걸 벗을 바꿔서 주민들 중에서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 이렇게 14명을 뽑아서 커미셔너를 뽑아서 이제 리지스트링 커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주마다 이제 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퍼블릭 히어링을 하면서 퍼블릭 인풋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 선거 지역구들을 만드는데 10년 전에 저도 이제 이 북 오렌지 카운티 많은 사는 이쪽을 지역을 묶어 가지고 주의회 상원과 하원의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가서 발언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지역구에 그 주 하원 의원이 한인이 한 명 있었죠. 그리고 작년 선거에는 주 상원에 한인이 한번 도전을 했고 그런 식으로. 근데 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의도는 뭐냐면은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 혹은 비슷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렇게 묶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보면은 풀러턴이나 보에나파크 이 시에 시의회에 한인 지금 그 시의원이 한 명씩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된 게 보에나파크도 그렇고 풀러턴도 그렇고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를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에나파크도 그래서 한인 그 시의원이 나왔고 풀러턴도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쪽을 이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어져서 그 지역구에서 한인 시의원이 이렇게 아시안들을 작년 10년 전에 가 보니까 리지스트리하는 과정에 히어링에 가 보니까 그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이제 묶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월남 이 유권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가든 그로우라든지 파운틴 밸리라든지 이쪽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인들은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 북부에 모여 있고 저쪽에 얼바인은 남쪽에 좀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 리디스트릭팅하는 이 커미셔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한인들이 사는 이 북부 오렌지 카운티 북부 쪽하고 그 다음에 가든 그로브 쪽에 그 월남 그 유권자들 사는 지역을 묶어 가지고 한 지역구로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한인들의 성향이나 생각과 월남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아시안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묶으려고 해야 우리 한인들이 가서 발언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같이 이제 우리 한인들이 모여 있는 이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이제 한 지역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는 스케줄이 조금 뒤로 좀 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 그러니까 내년 연초 한 2월까지는 이제 이 최종 이 지역구를 그려놓은 지도를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 리디스트릭팅 이 지역구를 재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